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길동 복조리시장. 고기를 손질하는 정육점 사장님부터 장을 보는 할머니까지 길동 복조리시장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누군가의 삶의 터전이자 고향인 우리의 시장은 지난 50년간 많은 변화를 겪으며 변모됐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시장의 모습을 기억하고 추억한 이가 몇이나 될까요? 현재를 기록하지 않으면 이 순간이 잊힐 수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죠. 이제 강동도서관이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통해 길동 복조리시장을 기록합니다. 누군가의 자녀에게 시장의 명맥을 잇는 후대를 위해 역사를 기록합니다. 도서관과 지역사회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늘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 강동도서관과 길동복조리시장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40여 년간 동고동락 해온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의 모습을 기록하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4년에 길동 복조리시장 아카이빙 사업에 첫 발을 뗐습니다.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이렇게 길동 복조리시장 자료가 많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시장의 모습을 기록하지 않으면 향후 5년, 10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거라는 어떤 이기감과 함께 우리가 그 지역사회를 기록하는 어떤 도서관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강동도서관의 목표와 바람은 매년 그 아카이빙 작업이 누적이 되어 이 자료가 그 다음 세대의 귀중한 자료로 쓰이고 또 이런 자료들이 디지털화되어 시장 상인들의 어떤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강동도서관은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아카이빙 베테랑들을 섭외했습니다. 바로 류은규 사진작가와 도다 이쿠코 작가입니다. 두 작가님과 함께 시장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도서관 바로 옆에 시장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해요. 근데 이런 환경에 있는 것이 많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복조리시장 아카이빙은 당연히 강동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게 맞지요. 될 수 있으면 이젠 지속적으로 이 아카이빙 작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오래된 물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시장 상인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했으면 좋겠어요. 두 작가는 중국과 만주, 일본을 왕래하며 오래된 사진을 수집하는 아카이빙 작업을 해왔습니다. 중국에 머물며 항일운동가의 후손들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일본 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 창고에 방치되었던 옛 조선의 사진을 발굴하는 등 잊혔던 우리 민초들의 삶을 조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사진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과정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사진의 소유권 논쟁부터 기술적 제약까지 아카이빙 작업은 마치 비포적 노루를 달리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작가님들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한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 또한 길동의 역사를 기록하고 싶다는 저희의 포부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충북 흑염소의 고인식 사장님은 40여 년 전 서울로 상경하여 형님을 도와 건강원의 명맥을 잇게 되었습니다. 건강원 일을 배우는 와중에도 틈틈이 경동시장에 들러 약재를 배워 이젠 경력 40년 이상의 베테랑이 되었습니다. 또 생활이 비슷하다 보고 지금 흑염소 집 앞에 와 있겠지만 그분도 말투가 아주 정감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거칠지만 거칠면서도 굉장히 정감, 아주 부드러움,
뭐 친근감 같은 걸 느끼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복조리 시장을 취재하면서도 굉장히 즐겁다. 옛날 과거에 들어와서 움직이는 거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부담도 없고 참 좋아요. 행복해요. 오랫동안 길동 복조리시장의 중심을 지키신 백제약국의 조정규 사장님. 전북 정읍에서 나고 자랐지만 서울에 계시던 작은아버지의 추천으로 길동 복조리시장의 약국을 개업하였습니다. 31년의 세월을 함께한 단골을 위해 오늘도 자리를 지키십니다. 91세, 80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매일같이 손님을 맞이하는 김소환 박길자 사장님. 가게 현판이 없지만 고구마, 감자 등을 파시기에 손님들에게 우체국 앞 고구마 가게로 통합니다. 시장 장사는 주로 박길자 할머니께서 하셨고 김소환 할아버지께서는 중동, 일본 등을 돌며 건설업에 종사하셨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 그들이 겪은 세월이 느껴집니다. 풍년 기름집의 김평식 사장님은 본래에 상고를 나오셔서 은행에 근무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삼촌에게 기술을 전수받아 길동에서 기름집을 여셨고 초창기엔 얼마나 바빴는지 연애할 시간도 없었답니다. 세월이 녹아든 장비 속에 그간의 노고가 느껴집니다. 이번 가게는 옛 풍경을 사진으로 간직하고 있는 집입니다. 보금당의 송권석 사장님은 1985년부터 40여 년간 길동 복조리시장과 함께 했습니다. 길동의 터를 잡으시기 전 종로 사가에서 활동하시며 지금의 아내분을 만나셨고 길동 복조리시장의 초대 회장 및 주민자치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시장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다혜 신발 가게의 이정희 사장님은 청계천에서 신발 도매상을 하던 남편의 영향을 받아 길동 복조리시장에서 신발 가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향 김제에서 상경한 이정희 사장님. 새벽마다 도매상에서 신발을 때우고 아이를 유모차에 앉혀놓고 장사를 하는 등 누구보다 치열한 삶을 사셨습니다. 2021년부터 5년째 길동 복조리시장의 상임회장을 맡고 계신 오복떡집의 이석현 사장님. 이석현 사장님은 이종사촌에게 떡 기술을 배운 후 송파구 문정동에서 첫 사업을 시작하셨고 1995년부터 30여 년간 길동 복조리시장을 지키고 계십니다. 매번 들른 떡집이지만 이석현 사장님이 누군지 몰랐던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시장의 많은 상인들에 대해 알게 되었고 또 그들의 옛 모습도 추억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작년에 뭐 이런 인터뷰를 한다고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는 겁났어요. 뭐가 인터뷰를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책자를 만든다고 그래서 또 이런 기회에 뭐 오래된 사진을 가져오시라고 그러는데 옛날 사진첩을 뒤적뒤적 해보니까 옛날 추억도 되살아나고 그 중에 뭐가 좋은지 고르는 자체가 잠깐이나마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창기에 한 40년 전에 그때는 다 뭐 청년 아니면 뭐 이렇게 30대 젊은이로 왔다가 지금 이 사진을 보니까 완전히 세월의 흔적을 많이 느낀다. 그걸 느끼고 인생 무상을 많이 느낍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 도서관 관장님을 비롯해서 이 책자를 만들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사장님들 또한 과거의 자신과 조우하며 사진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완성된 책자를 보며 기뻐하신 모습 속에 이번 프로젝트가 갖는 진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2025 길동 복조리시장 아카이빙은 그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길동 복조리시장의 아카이빙. 참 뭐라고 해야 될 것이냐. 결론은 그들의 생활력, 생활상,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기업의 아카이빙은요, 그들이 옛날에 어렵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성공을 했기 때문에 보여주는 게 자신만만하고 남한테 보여주고 싶고 라는 부분이 있는데 복조리 시장의 아카이빙이라 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직종으로 40년, 50년을 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들이 살아온 우리 민초, 우리 백성들이 살아온 끈끈한 역사의 한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얘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생활사가 나왔을 때 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가. 아주 대기업체에 성공한 사람들은 교과서 같은 부분이지만 이 민초들이 생활을 하면서 살아와서 끈끈이 살아왔던 역사는 우리의 진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이야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번 아카이빙 프로젝트가 아니었다면 40년 전 시장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발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일이 빛났던 과거의 모습을 잊고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찍은 사진 한 장의 의미가 크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하나둘 모은 사진이 10년, 20년 쌓인다면 어느덧 역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강동도서관 아카이빙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묵묵히 시장의 모습을 기록하며 현재의 모습을 후대에게 전달하겠습니다.